우리 크리스천 청년들에겐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진로, 건강, 여행 등등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지만 이성을 만나는 것만큼 어려운 고민이 또 있겠습니까? 옛말에 중매를 잘하면 옷이 한 벌이요, 잘 못하면 뺨이 적대라는 말이 있는데요. 오늘 현대판 중매 전문가 바로 그분을 모셨습니다. 자,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꿈꾸는 여행자와 함께 힘찬 여행을 출발하겠습니다. 크리스천 데이트 송유창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굉장히 젊고 잘생기신 미남 영화배우가 온 것 같은데. 아유, 과찬이십니다. 예. 어머님이 네, 예쁘게 낳으셨습니다. 스포츠 선수 같기도 하시고 영화배우 같기도 하시고 그런 분이십니다. 예, 화면으로 보여드릴 수 없는 게 좀 아쉽긴 하네요. 그 기독교 청년들에게 연애와 결혼 문제는 정말 중요한데요. 네. 크리스천 데이트는 어떻게 청년들을 돕고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는 2012년에 시작을 했고요. 네.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청년들을 돕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청년들이 가장 많이 한 손에 하나씩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네.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또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네. 기회를 제공했고요. 네. 또 한 채널로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사실 만남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소개팅을 많이 한다고, 소개팅에 네. 많이 참여한다고 연애가 잘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좋은 연애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세미나나 코칭 프로그램들을 이제 오프라인으로,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병행이 되는 그런 사역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운영이 되려면 네. 결혼을 시켜주면은 뭐 돈을 받는다거나 네. 회원을 가입하면은 뭐 회비를 낸다거나 네. 이런 제도로 돼 있는 건가요? 그건 뭐 어른분들께서 가장 많이 또 알고 계시기도 한 결혼정보회사의 방식이고요. 그렇죠. 저희는 사실 결혼정보회사 같은 경우는 물론 그곳을 통해서 결혼하는 사례도 많이 있겠지만 네. 일단은 짝을 찾는 청년의 입장에서 네. 그렇게 좀 고액의 뭐 가입비나 또 잘 만나면 성혼 사례비를 또 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부담 때문에 선뜻 또 나서기 힘든, 그리고 왠지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났다라고 하면은 네. 아무래도 사회적인 인식이 조금 다르게 보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는 청년들이 좀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자. 네. 하지만 우리가 사실상 어느 정도 재정이 있어야 네. 또 지속 가능하게 운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취지도 좋지만 그 취지가 계속적으로 그 목적성을 잘 가져가기 위해서 네. 사실 재정적인 안정성도 중요한데 네. 그럼 어디에서 큰 후원을 받을 것인가. 네. 사실 그렇기에는 또 굉장히 의존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고 네. 저희는 어떤 특정 교단이나 특정 교회에 소속된 게 아니라 네. 초교파로 한국교회 그런 문제가 없는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는,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교회의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네. 초교파로 가자.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의 재정적인 부분은 네. 청년들이 부담이 되지 않은 선에서 지불을 하면서 같이 함께 이 운영 자체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가자라는 좀 방향을 잡게 됐고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친구들한테, 지인에게 소개를 받으면 네. 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네. 일단 주선자에 대해서 보통 답례로 밥을 한 끼 산다거나 혹은 이제 커피 한 잔 정도 사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뭐 소개비나 가입비는 없지만 내가 소개받은 사람에 대해서 조금 이 사람 괜찮다, 내가 네. 이 사람에게 연락을 해보고 싶다 싶을 때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면서 저희 운영진에게 커피 한 잔의 가격을 후원하는 형태로 그렇게 조금 재정적인 부분들을 계획을 세우고. 그럼 가입비도 없고 네. 성공 사례비도 없고 네. 단지 서로가 연락을 주고 받을 때 네. 커피 한 잔값만 내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가입자 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 청년들이 가입돼 있나요? 지금 누적으로는 15만 명 정도 청년들이 가입돼 있고요. 15만 명의 크리스찬 청년들이 가입돼 있어요. 네. 그런데 주로 30대 초중반의 청년들이 많습니다. 30대 초중반. 네, 저희는 원래 취지는 20대 초반부터, 대학생 때부터, 물론 어떤 선교단체들은 대학생 때는 뭐 개인의 이제 진로를 고민한다거나 비전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지만 저는 어린 시절부터, 그러니까 예. 성년이 된 이후부터는 사실 부부 관계를 위한 준비, 그리고 가정을 세워서 더 많은 하나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해나가는 시기가 또 대학생의 시기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이 좀 많이 참여했으면 싶은 생각으로 네. 2012년에 오픈을 했는데 사실상 대학생의 참여 비율은 한 15%에서 20% 정도가 되고요. 네. 거의 60%에 육박하는 분들은 30대 초중반 직장인이고 이제 좀 결혼 정년기라고 할 수 있는, 결혼을 바로 준비하는 네. 이런 청년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저희가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연애를 하게 되면 결혼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400커플 정도가 이제 결혼한 걸로 저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결혼 중매보다는 네. 크리스찬 청년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네요. 청년들의 만남을 돕는 플랫폼이죠. 돕는 플랫폼. 네, 그 이후에 이제 결혼이 있는 거죠. 그럼 15만 명의 청년들이 가입하다 보면 네. 성사된 커플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 성사가 됐나요? 지금까지 누적으로 추산된 거는 약 11만 커플 정도가 확인이 되고요. 근데 네. 그 11만이라는 숫자를 잘 봐야 되는데 네. 연애를 하다 보면 헤어질 수도 있고 네. 그럼 다시 이제 탈회를 했다가 네. 다시 입회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연결돼서 이제 교제까지 간 경우가 11만 쌍. 근데 그중에 예. 이제 중복이 있는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결혼은 어느 정도? 결혼이 아까도 결혼은 400커플로 저희가 지금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도 보면은 본인들은 부끄러워서 우리가 그러니까 누군가의 소개가 아니라 어떤 특정 단체의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만났다는 걸 잘 밝히지 않는데 네. 오히려 친구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내 친구 여기서 만나서 예. 결혼해서 저도 보고서 가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네. 친구들의 증언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저희가 일단 추산하기로는 400커플 정도로 네. 있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이제 많은 이런 서비스들이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했는데 네. 이 사이트가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네. 어떤 그 가입하고 돈에 대한 부담도 없다 이런 것도 있고 네. 이 가입하는 사람들의 신원에 대한 보장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단 청년들이 들어온다거나 또 잘못 연결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거나 네.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신원은 좀 확인하고 가입을 시키나요? 네, 저희 이제 같이 일하고 있는 간사들 중에 이제 청년부에서 임원을 맡고 있는 특히 새신자 등록을 담당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네. 그 간사님 이제 얘기로도 이렇게 행동 거지가 조금 수상하다. 그럼 한 번 전화를 해본대요. 그러면은 네. 전화를 다른 사람이 받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교회에 등록하는 시스템 자체도 네. 완벽할 수 없는데 그런 방식보다 저희는 좀 더 안전합니다. 왜냐면은 네. 저희는 가입할 때 신분증 사본을 받아요. 네. 다만 이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는 가리죠. 그래서 네. 앞에 생년월 6자리하고 성별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상태로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제 받아서 그걸로 그 사람의 이제 사진과 다른 프로필들을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네. 1차적으로는 신원을 확인해서 대한민국 국적의 이제 청년들만 이제 가입을 받게 되고 네. 만약에 이 사람이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하다 싶은 경우에는 출석교회에 좀 문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네. 이 사람 혼인 이력이 혹시 있어 보이는데 싶은 경우에 또 이제 그런 증빙 서류를 내게끔 해서 좀 네. 철저하게 회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크리스천 데이트를 통해서 400쌍 정도의 청년들이 그 결혼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네. 그 이렇게 청년들의 그 만남을 주선하는 일에 원래 재주가 있으셨나요? 사실 저는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을 몰랐고요. 네. 다만 이제 제가 대학을 좀 늦게 진학했어요. 네. 삼수를 했고요. 네. 고등학교도 공부를 잘 안 해서 공부 못 하셨네요. 공부를 안 했습니다. 잘생겼지만 공부 안 했어요. 네. 안 했고 안 하다 보니까 못 하게 됐죠. 네. 네. 그래서 삼수를 하고 이제 대학에 가다 보니까 사실 저는 그게 되게 개인적인 좀 아픔, 예. 실수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오히려 삼수를 하는 과정에서 뭐 재수학원 다닐 때나 삼수할 때 학원 다니면서 만났던 친구들이 네. 여러 대학으로 진학을 하다 보니까 네. 왜 대학생 되면 1학년 때 미팅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미팅을 저에게 많이 주선을 요청하는 거예요. 동생들이. 마당발이네요. 네. 네. 오빠 다른 학교에 친구들 많으니까 네. 좀 소개 좀 해달라. 미팅 좀 예. 만들어달라. 예.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제가 대학생 당시에 250번 정도의 뭐 미팅이나 소개팅을 주선을 했었어요. 와, 엄청나네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양이 쌓이면은 결과도 또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결혼한 커플도 있고 네. 또 그런 커플들이 저에게 되게 고맙다고 네. 밥을 사고 단지 밥을 사는 게 아니라 너 덕분에 오빠 덕분에 형 네. 덕분에 진짜 우리 되게 행복하게 잘 만나고 있다. 네. 이런 피드백들이 저에게는 태어나서 그러니까 가족 이외에 누군가에게 정말 진심이 담긴 고마움의 표현을 들어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그럼 내가 앞으로 중매를 해야겠다 이런 건 아니었고요. 예. 그냥 너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구나 누군가의 만남을 주선한 것이. 그런데 그런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제가 대학에서 전공을 이제 산업공학하고 또 대학원에서는 이제 전산학을 전공했는데요. 네. 그런 IT 기반의 지식들하고 만나서 우리가 청년들에게 특히 이제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에게 뭔가 IT 기반의 좀 가치 있는 것들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 속에서 제가 대학생활 때부터 경험해왔던 그런 만남을 연결해주는 이런 일로까지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야, 기발한 아이디어네요. 제 아이디어는 아니었고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풀려갔던 그럼 과정이에요. 대학 가서도 네. 결국은 250상을 주선하려면 네. 공부 별로 안 하고 계속 사람 만나러 다녔을 것 같은데. 제가 사실 대학교 때 연애를 잘 못했어요. 그리고 6년 정도 계속 연애를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을 만나면 잘 주선해주면서 정작 저는 연애를 못했죠. 그래서 저는 아니 네. 보통 소개해주다 보다가 네. 괜찮은 여자친구가 있으면 네. 요 친구는 내가 좀 가져야겠다 이런 욕심이 생겼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뭐 대치도 많이 해봤는데요. 예. 참 희한하게 제가 되게 관심 있어하는 분은
저를 별로 관심 없어하고 예. 또 저에게 되게 좋은 호감을 갖고 있다고 하는 분은 제가 되게 참 눈이 참 잘못됐죠. 네. 그런 분들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좋은 부분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저는 오히려 거절하고 그래서 계속 엇갈린 채로 인연이 2년간. 안 맞는 거네요. 네, 그렇다 보니까 남들 좋은 일만 해주고 나머지 시간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도 웬만큼 선방은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결혼이 회사를 차리고 이 네. 중매 회사를 차리고 네. 중매 회사라면 좀 이상하지만 이 연결 매칭 회사를 차리고 성사도 지켰지만 네. 또 잘 안 돼서 어떤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경우는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네. 저희가 이제 회원층을 20살, 그러니까 성년부터 네. 49살까지의 분들을 이제 가입 대상으로 삼고 있거든요. 네. 이제 초혼 대상을 앞둔 이제 미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4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원 비율도 좀 적고 네. 또 40대가 돼서 이제 만남의 문을 두드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요. 네. 친구들에 비해서 조금 늦게 뭔가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네. 너무 스펙트럼이 다양해서 네. 사실 그 연령대에서 좀 크고 작은 좀 어려움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 걸 보게 돼요. 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여성분인데 연애에 대한 경험 전혀 없이 네. 이렇게 지내오다가 이제 남성을 만났는데 좀 어려움들, 소통에 네. 있어서 어려움이나 또 사실 피 끓는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 좀 스킨십에 있어서 서로 간에 예. 이제 시각 차이로 인해서 좀 갈등도 있게 돼 마련이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례를 접하게 되면 저희의 원래 역할은 그런 회원 관리를 잘 하면서 만남의 네. 길을 열어주는 건데 네. 만나다가 생기는 그런 어려움들을 저희가 또 이렇게 좀 조언을 해주고 저희가 뭐 책임지는 입장은 하지만 조언을 해주고 또 양쪽의 입장을 또 중재해야 되는 이제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관계를 좀 다루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네. 사실 그래서 뭔가 그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IT 시스템에 대한 뭐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예. 거의 대부분의 이제 문의 오는 사례들이 시스템에 대한 뭔가 좀 뭐 문의사항이 아니라 그건 관계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약간 네. 상담을 요청하는 이런 사례들을 그런 많이 일들도 있죠. 있네요. 네. 그 뭐 하나의 코칭 상담 역할도 하네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제 저희 상임이사로 섬겨주고 계신 박수웅 장로님하고 네. 그런 상담 사례들을 바탕으로 좀 책으로 좀 출간을 하기도 했죠. 그렇기도 했네요. 네, 잠시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의 뉴 리더라는 찬양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네. 함께 들어보시죠. 난 두렵지 않네. 난 두렵지 않네. 난 두렵지 않네. 난 두렵지 않네. 난 낙심치 않네. 난 낙심치 않네. 난 낙심치 않네. 우오우, 우오우. 두렵지 않네. 땅 가운데
예, 신앙을 갖는 청년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정말 큰 관심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대표님 생각에는 어떤 배우자가 좋은 배우자라고 생각이 되세요? 뭐 신앙도 있고 뭐 인물도 있고 성품도 있고 뭐 집안 배경도 있고 돈도 있고 많을 텐데. 네. 앞에서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을 다 갖춘 분이 아무래도 제일 좋은 배우자겠죠.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것은 하나의 좀 이상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이상형이란 거는 내가 정말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사람 이상형이라고 하고 네. 또 이상형을 만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는 거를 그렇죠. 저도 경험을 했고 왜냐면은 앞에 말씀드렸던 250번의 주성 경험, 네. 소개팅을 수선해주고 미팅을 수했던 경험들 속에서 정작 저는 연애를 못했던 경험들 네. 근데 계속 저도 실패를 하다 보니까 네. 아 내가 너무 정말 하나하나 내가 바라보는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았구나.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네. 6년간의 어떻게 보면 거의 모태솔로에 가까운 왜 오래 연애를 안 하다 보면 그 감각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기간을 거쳐오다 보니까 그 다음에 만났던 사람하고 2년 반을 만났는데 사실 그때 제가 되게 많이 반성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은 만남 자체는 굉장히 감사하고 의미가 있었는데 서로 정말 너무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는 것들을 서로 지혜롭게 잘 풀어가는 경험이나 노하우가 부족했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아 내가 정말 원하는 조건들을 갖춘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게 관계가 쉽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그때 좀 느끼게 됐고요. 네. 지금도 이제 크리스천 데이트에 찾아오는 혹은 만남이 어려워서 문의를 주는 분들 직접 만나기도 하고 또 이제 이메일로 상담을 하기도 할 때 네. 그분들의 마음이 되게 깊이 공감이 돼요. 왜냐면 저도 연애를 너무나도 못했고 이 친구들은 저보고 연애에 찌질이라고 이제 예. 당시에 표현을 했었어요. 너는 왜 이렇게 남들 일만 잘해주고 너는 못하냐. 예. 근데 그런 아픔과 시행착오 또 때로는 교회 안에서 저는 되게 관심이 있어서 표현을 했는데 잘 안 되다 보니까 친구에게 좀 내가 이 친구 되게 좋아하는데 너 얘랑 되게 친하지 않냐. 그래서 좀 상담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한 달 뒤에 둘이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 친구의 배신? 그러니까 이런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다 보니까 정말 어렵구나라는 거를 네. 단지 머리로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제가 삶으로 경험했던 그런 과정들 덕분에 좀 더 청년들의 마음, 특히 만남에 어려움 겪는 청년들의 마음을 저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경험들이 저에게는 지금 이 사역을 하는 거에 굉장히 큰 도움과 밑거름이 되는 것 같아요. 참 궁금한 게 네. 제가 지금 대표님을 보면 네. 인물이 진짜 좋으시고 키도 크시고 또 운동선수만큼 체격도 건장하시고 또 말씀도 잘하시고 머리도 좋으신 것 같고 그런데 여자들이 무지무지 따를 것 같은데 네. 그 대표님을 싫어하는 여자분들도 있으셨어요? 많죠. 그리고 왜 싫어하죠? 제가 사실 그래도 이렇게 말을 조금 많이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거는 제 아내랑 연애하면서부터 제가 많이 바뀌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신조가 이상형은 내 조건에 맞는 사람을 만난 게 이제 이상형과의 만남이 아니라 네. 사실 누구나 부족하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데 그런 아픔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사람이 만나서 서로를 채워주고 서로 완벽을 향해서 서로의 이상형으로 되어가는 과정이 좋은 만남이고 네. 그게 정말 참다운 결혼 생활이 아닐까라는 것들을 연애 때도 느꼈지만 제 아내랑 결혼하고 이제 3년 차인데요. 네. 3년 차를 보내면서 아직도 우리가 많이 성장해야겠구나, 많이 배워야겠구나.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의 모습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는 남들 만나면 잘 연결해주고 다녔어도 저는 정작 굉장히 이기적이고 시각이 네. 되게 편협한 그런 청년이었던 걸로 저는 지금 기억을 합니다. 네. 그 졸업을 하면서 네. 이런 사업을 하겠다 네. 했을 때 부모님이 네. 야, 뭐 너 이런 사업을 하냐 이런 각도로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말씀을 사실 작년까지 하셨어요. 네, 작년까지 네. 꽤 오래 하셨네요. 초기부터 말씀하셨고요. 저는 원래 이제 IT 기업에 다니다가 네, 이제 퇴사를 하면서 동생하고 이제 여기 또 합해서 동생이 이제 학부에서 신학을 전공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신앙 공동체에 좀 도움이 되는 IT 기반의 뭔가의 프로그램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멀쩡히 다니던 안정적인 회사를 벗어나서 창업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새로운 네. 한 조직을 세워서 운영한다는 게 예,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고 또 크리스천 청년들의 만남을 돕는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제 대상 자체가 굉장히 한정된 이러다 보니까 네. 굉장히 냉정한 시각으로 부모님이 말씀해 주셨고 좀 특히 이제- 소꿉장난하는 거로 보셨나 보네요. 그쵸. 특히 네.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나니까 네, 결혼했으면 가장이고 이제 자녀들까지 준비하려면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데 네, 과연 계속 그렇게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겠냐라는 좀
사실 현실성 있고 어떻게 보면 정확한 의문이기도 하시죠. 근데 네. 일단 저는 이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사하고 즐겁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엄청 풍족한 뭐 재정을 주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굶기시진 않더라고요. 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매년 그래도 구성원이 한 명씩은 늘어나는 네. 이런 형태다 보니까 지금 총 8명의 이제 간사들과 오. 함께 이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크리스천 데이트 사역을 하시면서 네. 책도 내셨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책을 내셨나요? 네, 책 제목이 연애의 나이를 알면 결혼이 보인다라는 책인데요. 네. 네, 주된 내용은 연애에 있어서 각자의 뭔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히스토리, 네. 이제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동안에 내가 가져왔던 히스토리를 바탕으로 그럼 나는 과연 좋은 연애를 하기 위해서, 짝을 만나기 위해서 네. 어느 지점부터 출발할 것인가 네. 라는 것들을 한번 다뤄보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책이고요. 네. 그거의 이제 스토리들은 저희가 5년 동안, 제가 이제 2015년에 책을 썼으니까 네. 3년 동안에 이제 고객센터를 통해서 혹은 개인적으로 상담을 했던 청년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 정도의 연애 경험이 있으면 보통 청년들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네. 친구는 썸만 타다가 계속 썸에만 머무는 친구들, 어떤 친구는 정작 만나고 싶은데 친구들이 아무도 소개팅을 해주지 않는 이런 친구들. 그래서 네. 각각의 사례들이 좀 더 우리가 연애를 성숙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지점부터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사례들 위주로 단계별로 좀 다루는 책입니다. 그리고 네. 그 책에 대한 부분은 저희 이제 상임이사로 섬겨주고 계신 박수웅 장로님, 이제 가정사역과 청년사역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네. 우리 사랑할까요 책을 쓰셨던 박수웅 장로님과 함께 공동 집필로 책을 이제 출간했었죠. 그 신앙을 갖는 청년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정말 큰 관심사인데요. 대표님 생각에 어떤 배우자가 좋은 배우자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배우자라는 말에 대해서 네. 저는 누군가를 만날 때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일단 그런 배우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한 단계 질문을 앞쪽에 뒀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좋은 사람 되게 만나고 싶어 하는데 나는 그러면은 누군가에게 얼마나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 네. 나는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물론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지만 네. 그래도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한 그런 고민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면 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조금 더 열린 시각으로,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내 기도 제목 99가지 기도 제목 중에 이 친구는 2가지가 안 맞아, 그래서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섣불리 판단하고 결론 내리지 않는 좀 더 네. 여유를 가지고서 관계를 대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여유를 가지고 관계를 대할 때 좀 더 두 사람의 관계가 당연히 처음에는 맞물려 가는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고 다툼도 있겠지만 그게 사실 소통 속에서 잘 풀려간다면 그게 자연스럽게 바로 이제 결혼으로 갈 수 있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400커플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커플이 첫 번째 커플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크리스천 데이트를 시작하고 약 4개월 정도 지나서 2012년 말에 저희가 시작을 했으니까요. 네. 2013년 3월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던 커플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사례를 저희가 첫 커플이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한 1년 걸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3,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제 거의 초창기에 저희가 연결을 시작하면서 그때 초창기에 만났던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직접 만나서 인터뷰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다 보니까 그 두 분의 만남이 저는 되게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어요. 소위 말해서 크리스천들도 굉장히 사회적인 뭔가 스펙이라고 말할 수 있는 뭐 그런 직업이나 또 출신 학력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따지게 되는데 그 두 분의 만남을 보면 여성분에 비해서 여성분이 굉장히 좀 훨씬 공부를 좀 많이 하셨고 그래서 좀 가방끈이 긴 이런 분이라고 네. 할 수 있고 형제분은 그렇지는 않으셨거든요. 근데 네. 그러면은 딱 그냥 그 두 사람의 객관적인 뭔가 가지고 있는 커리어만 봤을 때 왜 만나라고 뭐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커플인데 두 분이 이제 소개가 되고 형제분이 먼저 컨택을 하셨을 때 이런 메시지를 보내셨더라고요. 저는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싶습니다. 네. 자매님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네. 라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보통 네. 어떻게든 내가 마음에 들면 그 자매 혹은 그 형제의 마음을 얻어내려고 그 사람의 좋아할 만한 얘기들을 꺼내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네. 이 형제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서 이제 연애 관계를 만들고 싶다는 이제 마음을 진심을 담아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자매 입장에서는 보통의 형제들의 이제 컨택을 해올 때는 되게 듣기 좋은 얘기들을 했는데 이 사람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물어보네? 어떤 사람일까? 네. 그런 궁금증, 관심? 그런 것에서부터 두 분의 만남이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신앙인들의 만남이라면 어느 학교 나오셨어요? 뭐
주선자에게 그런 것들을 물어보게 네, 되죠. 네. 뭐 어떤 일을 하고 있나, 얼마나 안정적인, 얼마나 가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사회 경제적인 관점에서,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일단은 우리가 근원적인 질문,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이 사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가 라는 그런 신앙의 근원적인 질문에서부터 서로의 관계의 출발점을 잡는다면 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만남들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된 계기였죠. 저도 채용을 할 때 네, 어떤 사람이 진정성이 있는가를 보고 채용을 하는데 결혼도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예, 어떤 네. 사람이 나한테 진정성을 갖고 대하는가, 네. 환경이나 백그라운드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진정성을 갖고 있는 마음이 있는가 이런 걸 가지고 보는 또 청년들이 있네요. 네. 네, 오늘은 크리스천 데이트 송유창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저는 오늘 송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삼수를 했던 이 학생이 이 대학에 들어가서 연애를 주선하면서 네. 자기의 소질이 거기에 있다라는 걸 깨닫고 IT를 전공하고 그 전산과 그 소개를 묶어서 이렇게 창업을 해서 성공하고 계신 모습을 보면서 이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창업을 할 때 큰 기술과 어떤 새로운 이런 분야를 개척하려는 데만 신경을 쓰지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과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아이디어 도움이 됐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다음 이 시간에도 우리 송유창 대표님과 함께 그의 여행과 같은 삶의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CTS 라디오 조이 꿈꾸는 여행자 제작의 이동희, 진행의 여행지기 최종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여행하세요. 대학 삼수 150번의 소개팅 실패. 졸업 후 입사한 회사에서 1년 만에 퇴사했지만 30대에는 비로소 자신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더욱 멋졌다고 고백하게 된 크리스천 데이트 송유창 대표님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제가 인트로에서 대학을 삼수하고 연애에도 수없이 실패하고 20대 청년의 남다른 우여곡절이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대표님의 청년기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앞에서도 소개해 주신 것처럼 네. 저는 이제 대학을 3번의 도전 만에 간신히 이제 입학을 하게 됐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늘 제 생각에는, 제 머릿속에는 나는 왜 이렇게 늦게 갈까? 대학도 지나게 늦고 그렇다 네. 보니까 친구들이 군대 갈 때 저는 입학을 했고요. 네. 뭐 친구들이 군대 갔다 온 것과 저는 학년이 거의 진행이 비슷하다 보니까 네. 왠지 계속 뒤처진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남들보다 뒤지고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의 남자는 다 이제 군대를 가야 되다 보니까 네. 또 하나님이 너무나도 건강한 육체를 주셔서 네. 현역으로 당연히 가야 됐고, 근데 현역으로 갈 거면 남들보다 늦었는데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 그래서 굉장히 고민 끝에 네. 되게 가고 싶었던 카투사를 지원했었고, 네. 제가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원할 때는 월별로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가장 경쟁률이 낮은 자리에 제가 이제 지원을 했었어요. 네. 그때 경쟁률이 지금도 기억합니다. 1.2대 1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10명을 뽑는데 12명이 지원하면 2명만 떨어지는 건데 네. 제가 그 2명이 들어간 거예요. 떨어졌어요. 네, 그것도 기적이죠. 네. 그래서 네. 와, 나는 대학 진학도 물론 사실 돌아보면 제가 공부를 안 해서 늦고 또 제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 놓친 것들도 많았지만 왠지 그때는 피해의식이 있었어요. 하나님 네.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졸업을 하고 이제 유학을 되게 가고 싶었거든요. 네. 카투사도 지원해서 떨어졌지만 네. 이제 공군장교에 지원을 해서 군복무를 하면서 유학 준비도 해야겠다. 그래서 3년 4개월이라는 어떻게 보면 20대의 3분의 1이라는 시간을 드리는 거지만 그래도 이거라도 해보자.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가서 이제 중간 정도 이제 군복무를 했을 때 네. 이제 좀 유학 준비를 할 여유가 좀 생겼죠. 네. 근데 그때가 2008년이었어요. 2008년에 미국에 경제 위기가 있었죠. 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문에. 네. 그래서 이미 갔던 친구들도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또 내가 하고 싶은 길이 막히는구나. 유학을 포기하고 또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네. 네. 그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하나님은 왜 제가 하고 싶은 걸 이렇게 막으시나요? 네. 네. 그래서 뭐 우여곡절 끝에 또 이제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회사에 입사하고 보니까 또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군대도 3년 4개월 갔다 왔다고 하니까 선배들이 뭐 대리 과장님들이 뭔가 굳은 일, 이거는 신입사원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들만 저한테 맡기시는 예. 거예요. 거의 대리급의 일을 맡기셔서 1년을 근무하고 나왔지만 사실상 제가 했던 일이 한 3년치의
네, 그런 경험들. 그러니까 또 그런 것들은 돌아보면 네. 나는 왜 신입사원인데 그렇게 이쁨 받고 선배들 옆에서 차곡차곡 배우는 게 아니라 왜 자꾸 현장으로 나가야 되고 왜 나는 이렇게 신입사원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맡길까라는 좀 네. 피해의식이 있었는데 돌아보면 그 1년 동안엔 3년치의 경험을 또 하게 하셨던 네. 네, 늦은 만큼 또 많은 것들을 압축적으로 하나님께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 같고요. 네. 그런데 돌아보면 그런 바쁨과 또 뭔가 약간 아쉬움, 뭔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런 속에서도 교회 생활은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예. 네. 원망하면서도 네, 그래도 왜냐면 어머님이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기도 하고, 어머님이 목회를 하세요? 네. 아. 그래서 그런 영향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 떠나면 안 된다. 네.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우리의 네. 인생은 그렇게 설계가 됐다. 뭐 그런 얘기도 어렸을 때부터 듣다 보니까 거의 뭐 세뇌처럼. 그래서 교회를 떠날 수 없고 떠나서는 안 되고 교회 안에 계속 머물렀던 그런 경험들이 하나님과의 계속 연결끈이 이어져서 네. 그 20대에 참 돌아보면 감사하지만 그런 시행착오들을 그래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그런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 속했던 또 그런 중보 속에서 그런 네. 환경 속에서 있었던 것들이 되게 감사했던 경험으로 남아있죠. 네.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결혼까지 시키셨는데요. 대표님은 어떻게 아내를 만나 결혼에 성공하게 되셨나요? 저는 아내를 처음 만난 게 제가 이제 명성교회 대학부에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네. 같은 대학부 소속 청년이었어요. 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이제 대학부 수련회가 여름하고 이제 겨울에 있는데 네. 이제 학예 수련회를 준비하는 준비팀이 따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네. 거의 한 달 반에서 2달 동안 잠만 집에서 자고 그 외의 시간은 올인해서 이렇게 수련회를 준비하고 강사를 모시고 프로그램을 기획한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네. 그때 아무래도 굉장히 오랜 기간 함께 하다 보니까 네. 서로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고요. 네. 당시에 바로 이제 교제를 했던 건 아니지만 그때 서로에 대해서 가졌던 좋은 모습들이 연애로 이어지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당시 아내를 보면서 가장 참 감동을 받았던 부분이 이제 경건생활 체크표라고 하죠. 네. 이제 매일매일 와서 뭐 새벽 예배를 들었는지 또 성경을 어떻게 읽었는지 뭐 기도 제목은 뭔지 이런 것들을 적어내는데 네. 가장 많은 성경을 매주마다 읽어서 다른 이제 같이 이제 수련 준비팀에 했던 스태프들에게 엄청 도전이 되는 거야. 네. 내가 쟤보단 더 잘해야지. 그래서 그게 오히려 굉장히 시작점을 높여서 상향평준화가 되는. 네. 그래서 목사님도 와 수련 준비팀은 왜 이렇게 경건생활을 잘해라는 칭찬을 해주셨던 그거의 선두주자였죠. 네. 그래서 그 모습이 되게 좋은 모습으로 남아 있었고 네.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겠구나. 사실 저는 뭐 직분은 열심히 맡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매일매일의 신앙 관리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함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네. 아내 그 당시에 이제 그 자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도전도 됐고 좀 감동이 됐던 그런 기억이 있었고요. 네. 2년 뒤에 만나서 이제 교제를 시작하게 됐는데 뭐 사귀자 뭐 만나고 싶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네. 자연스럽게 당시 그때 이제 2년 후에 만났을 때 서로가 이제 만나는 사람이 없는 상태였고 근데 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상태였고 사실 저는 그 당시에 6개월 전에 그러니까 제 아내와 교제하기 6개월 전에 이별을 겪었었어요. 네. 같은 교회 안에서 네. 같은 교회 안에서 2년 반 동안 만났던 다른 자매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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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교회 안에서 만나다가 이별을 겪으면 보통의 경우는 한 사람이 떠나요 교회를. 네. 서로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다른 공동체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떠나는데 저는 그때가 굉장히 제가 다시 비워지는 시기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워낙 소문이 많은 곳이 교회다 보니까 소문이 돌지 않아도 왠지 그 친구의 친구들의 모임을 보고 있으면 왠지 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네. 제가 당시에 청년 예배를 나갔는데 준비 찬양 끝나고 본 예배 들어가면 바로 들어가서 제일 뒷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축도 끝나면 먼저 나 집에 가고 그랬거든요. 네. 모임에 참여를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네. 힘들고 사람들이 나를 되게 비난하는 것 같고 이런 좀 자괴감에 빠져 있었는데 네. 그 6개월 동안에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집중할 수 있었고 네. 그 과정 속에서 저의 배우자를 향한 기도 제목들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많이 바꿔가셨거든요. 네.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또 다시 자연스럽게 만남의 기회가 왔을 때 제가 그래서 그런 준비 과정 속에서 아내를 좀 더 서로를 진심과 진심으로 만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사실 네. 뭐 썸 타고 또 교제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네. 저희는 그때가 굉장히 서로의 인생에 있어서 진로를 고민하는 시기였어요. 네. 저도 수없는 시험과 나는 어떤 길을 가야 될까라고 서로 기도 부탁을 하면서 아내도 다시 한번 뭐 수능을 준비하고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어려움들을 서로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면서 5년간의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됐던 것 같고요. 네. 제가 결혼을 결심했던 계기는 크리스천 데이트를 처음 시작했을 때가 저에게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빈털털이었어요. 왜냐하면 네.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모았던 모든 재정을
이제 밑바탕으로 해서 이제 예. 단체를 설립을 했고 이제 운영을 시작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거의 1년 반 동안은 저는 용돈도 없었어요. 그냥 빈털털이었어요. 근데 그때 사실 되게 싫잖아요. 싫을 수 네.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동안 묵묵히 기다려주고 또 보통 저는 되게 남자가 계산하는데 이런 좀 사고가 있었는데 네. 먼저 가서 계산하고 오고 괜찮다. 뭐 전에는 오빠가 회사 다닐 때는 많이 이제 베풀어듯이 이제는 내가 베풀어야 될 시기인 것 같다. 사실 남자는 자신이 어려울 때 자기를 믿고 지지해준 여성에게 신뢰할 수 그 여성을 신뢰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때 아 이 여성이라면 이 자매라면 내가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 그때 그런 결혼에 대한 결심을 또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됐죠. 네. 네. 결혼을 굉장히 신중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네. 이렇게 하셨네요. 사실 결혼을 좀 빨리 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네. 여러 가지 여건들이 두 사람이 마음만 맞는다고 결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양가 부모님이 또 허락도 있어야 되고 네. 또 허락이 있어도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서로 간의 입장이 다른 것들을 또 조율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저희는 오히려 결혼을 결심했을 때부터는 굉장히 순리적으로 잘 풀려서 부모님 인사시켜드리고 3개월 만에 결혼했거든요. 네. 물론 3개월 동안 결혼 준비 과정이 쉽지는 않았는데 네. 참 그래도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러서 순리대로 또 풀어가셨던 그런 감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크리스천 데이트를 설립하고 5년 동안 지금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네. 대표님이 생각하는 인생의 성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성공에 대해서 각자 굉장히 많은 다른 이제 정의를 내리는데 저는 나 혼자의 성공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이 함께 느끼고 함께 누리는 성공 그리고 네. 나와 내 뭐 회사 혹은 내가 속한 조직의 구성원들이 함께 누리는 그런 기쁨들이 네. 결국 진짜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 저희 아버지께서 사업을 되게 오래 하셨고 조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제 업앤다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좀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굉장히 어렸을 때 많이 겪었었는데요. 네. 그 경제적인 어려움보다도 아버지가 굉장히 사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보다는 네. 이제 외부적으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네. 주말에도 아버지랑 어렸을 때 쌓았던 추억이 별로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진짜 나는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면 아내에게도 좀 인정받고 그리고 또 이제 내 자녀들에게도 많이 소통하고 어린 시절을 굉장히 많이 함께한 추억이 있는 그런 가장이 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나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는데 가족과의 관계가 참 어렵다거나 그런 추억이 없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고립된 혼자 섬으로서 떨어져 있는 성공인 거잖아요. 근데 네. 그런 섬으로서의 성공보다는 한 대륙 정말 일가를 이뤄서 그 가족과 함께 누리는 그런 기쁨들이 진짜 성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성공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네. 저는 그 신입사원 시절 네. 가족을 놔두고 해외에 가가지고 참 오랫동안 있다가 돌아와서 아이들과 어린 시절을 함께 못 보냈는데요. 네. 그럼 저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네요. 아유, 아닙니다. 성공을 위해서 가족과 떨어지는 생활을 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근데 요새 젊은이들은 네. 상당히 가족 중심으로 생활을 해서 네. 오히려 직장에서 일보다 가족을 너무 중심으로 하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상사들도 많은 것 같은데 네.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좀 시대가 다른 시대상 때문에 좀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무래도 대표님께서 또 이제 일을 하셨던 세대에는 급속도로 이제 성장하는 세대였기 때문에 그 네. 시대의 아버지들이 혹은 이제 직장 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고성장을 하는 이제 그런 또 히스토리가 됐었잖아요. 네. 지금 세대는 아무래도 좀 저성장 시대고 네. 이미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이 이제 세계 10위권으로 이제 올라왔고 더 많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좀 내실을 다지는 그래서 가족과의 관계에 좀 더 저나 혹은 저희 세대들이 이제 30, 40대 이제 세대들이 거기에 좀 더 주력을 하는 것 같고 저는 그렇다고 이제 사회생활에 있어서 커리어를 포기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두 가지가 빠른 성장보다는 성장과 함께 그 성장의 기쁨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이런 방향으로 사람들이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되지 않았나라는 하나의 큰 흐름 속에 그런 그 중간 지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만약에 제가 대기업이 있었다. 그리고 뭐 다른 좀 더 큰 굉장히 많은 손길이 가는 혹은 뭐 해외로 나가야 되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한다면 생각의 기준이 분명 달라질 수 있죠. 근데 저는 뭐 제가 사실 의도한 대로 제 인생이 풀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경험은 가정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이제 어머님이 지금은 사역을 하시지만 아버님이 이제 신앙생활 안 하셨거든요. 네. 믿지 않는 배우자와 만나서 겪는
그런 결혼 생활에서 엄청난 갈등들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예. 어머님이 저에게 주셨던 너는 평생 결혼할 때까지 이 기도짐을 놓고 1번으로 놓고 기도하라고 하셨던 게 신앙 있는 자매를 만나서 같이 신앙 안에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제가 8살로 기억하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기도를 받으니까 무슨 초등학생이 무슨 결혼이에요. 그런데 네. 어머님이 시키시니까 계속 그런 배우자 뭣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이제 기도를 했었는데 그런 기도의 순간들이 저는 기억이 나요. 그래서 참 가정의 소중함 그리고 가정 안에서의 소통의 중요함을 이제 어머님과 아버님과 관계 그 아버님이 지금은 이제 신앙생활 하시고 안수 집사님이시지만 네. 그때 이제 어린 시절에 이런 경험들을 내 다음 세대에는 내가 좀 더 내 가족 그리고 내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데트를 통해서 혹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가장들이 함께 공감하면서 만들어가야 될 또 하나의 문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네. 가족들과 함께 앉아서 저녁 식탁에 네.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한 기억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네. 근데 오늘 대표님 이야기를 듣고 네. 앞으로는 꼭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 시간을 만들어 봐야겠다. 너무 좋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되네요. 오늘 또 찬양 한 곡 듣고 가시는데요. 오늘 우리 송유창 대표님께서 오늘 우리 프로그램에 꼭 맞는 이런 찬양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예, 김명식의 기나긴 항해를 떠나며 라는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기나긴 항해를 떠나며 머나먼 그곳을 바라보네. 구원의 배에 올라탄 우리의 모습들 여기저기 얼굴에는 가득한 기대가 길을 가다가 때로는 슬픔도 있겠지. 길을 가다가 가끔씩 실패도 있겠지. 기나긴 항해를 떠나며 함께 떠나며 머나먼 그곳을 바라보네. 우리 바라보네. 구원의 배에 올라간 우리의 모습들 우리 모습들
예, 기나긴 항해라를 떠나며라는 찬양을 들었는데요. 여행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죠. 예,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여행지, 뭐 추억들 이야기해 주시죠. 제가 기나긴 항해를 가장 많이 들었을 때가 네. 2011년도 그때 네. 이제 실리콘밸리로 인턴십을 다녀왔어요. 실리콘밸리에서 네, 대학원에서 이제 여름에 학예 동계였네요. 네. 동계 기간에 방학 기간 동안에 이제 인턴십을 보내주는 과정이 있었는데 네. 인턴십으로 3개월을 갔는데 저희가 이제 인턴십으로 근무했던 회사가 캘리포니아주의 실리콘밸리 가장 남부에 있는 산타클라라라는 도시였어요. 네. 근데 구글맵으로 봤더니 뭐 출퇴근 시간이 얼마 안 걸릴 것 같아서 저희가 숙소를 어디에 잡았냐면 샌프란시스코에 잡았어요. 네. 구글맵- 아름다운 곳이죠. 너무 아름다운 곳이죠. 그런데 네. 매일 출퇴근 시간이 자차로 이동했을 때 3시간이었어요. 그렇게 먼 데를 네. 구글 앱상에서는 짧게 봤네요. 네. 그러니까 통행량이 많지 않을 때 러시아워를 피했을 때 35분인 거고요. 네. 러시아워 때는 1시간 반인 거예요. 편도가. 네. 그래서 저희가 3명의 친구들하고 3명의 멤버들이 같이 이제 인턴십을 갔었는데 두 친구가 운전을 못해서 제가 항상 네, 두 세 분을 달간? 모시고 운전기사를 겸해서 이제 네. 운행을 했었는데 그때 그 샌프란시스코부터 이어지는 해변가를 드라이브했던 그때 그 정말 기나긴 항해였죠. 예. 거리가 긴 건 아니지만 그 소요 시간이 길었던 그 기나긴 항해를 했던 그 순간들이 되게 운전하는 게 힘들기도 했지만 또 그런 풍경들이 아직도 좀 기억이 납니다. 금문교를 건너면서 네, 아름다운 석양을 보고 이런 일을 하셨네요. 맞습니다. 또 다른 여행지 기억에 남는 곳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최근 여행이 가장 기억에 남을 텐데요. 네. 제가 최근에 강릉 제 고향이네요. 고향이세요? 제가 네. 강릉입니다. 근데 저는 강릉을 예전에 대학교 때 한번 갔다 오고 그 다음에 거의 10년 넘어서 또 오랜만에 갔다 왔거든요. 네. 근데 강릉이 정말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고 네. 제가 국내에서 제주도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네. 제주도는 한번 가려면 일단 비행기를 타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제주도 앞바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에메랄드빛의 바다가 강릉에도 있더라고요. 네. 이번에 또 KTX도 개통이 되면 훨씬 더 접근성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네. 도로도 굉장히 잘 닦여 있어서 영동고속도로가 또 새로 이제 개편이 돼서 2시간 반? 이 정도면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휴가도 없이 그냥 토요일 날부터 이렇게 좀 다녀왔었는데 굉장히 참 의외의 계획 없이 갔는데 정말 계획 없이 만났던 굉장히 좀 좋았던 경험. 그리고 그래서 이번에 여름 휴가 때도 네. 한 3일 정도 시간을 내서 강릉 그리고 강릉 주변에 있는 그 강원도 영동 지방을 좀 한번 일주를 해볼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맛있는 커피도 마시고 오셨어요? 네, 강릉에 있는 그 2대 유명한 커피 있죠. 예. 유명한 커피. 테라로사와 맞습니다. 뭐, 예. 테라로사까지. 네. 우리 고향을 자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멀리 가는 여행만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네. 해외로 간다거나 네. 사실 근처에도 우리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아름다운 곳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또 아내와 함께. 네. 예. 다음 예약하는 곳은 제가 잡아드릴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 대표님만이 여행의 노하우, 여행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지혜가 있으신지 좀 소개해 주시죠. 저는 여행지를 정할 때 네. 물론 그 여행지를 접하게 되는 계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TV에서 어떤 여행지가 소개가 됐는데 굉장히 괜찮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거기 프로그램에 나온 대로 내지는 그 여행지를 검색해서 나오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남들이 갔던 곳을 고스란히 그 루트를 따라서 보통 여행을 하거든요. 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여행을 했었는데요. 네. 물론 여행지를 결정하게 된 계기는 뭐 그런 매체를 통해서 혹은 누군가 이야기를 통해서 접할 수 있지만 그 여행지를 가겠다고 정했을 때 그냥 좀 내려놓고 가봤으면 네. 내려놓고 갔을 때 느끼게 되는 예기치 못한 기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장소는 정하지만 일정은 정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그냥 뭐 어떻게 말하면 되는 대로일 수도 있지만 그냥 주님께 맡기면서 네. 우리가 거기서 어떤 일들을 만날지 어떤 경험들을 할지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또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을 때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우리가 누리게 되는 기쁨이 큰 것 같아요. 네. 그런 한번 여행 방법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패키지 여행이라든가 네. 방송을 보고 남들이 간 곳을 따라가는 이런 거보다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네. 좀 무계획적으로 네. 가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네. 그런 재미도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대표님이 좀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네. 그런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힘을 들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의 이제
스토리들, 20대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와,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고 계획대로 이뤄가기 위한 악착 같은 뭔가 노력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내가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분명 한쪽 문을 닫으시면 한쪽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잖아요. 네. 내가 막힐 때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고 이런 기회를 주셨을까라는 좀 기대감으로 간다면 저는 사실 그런 순간들을 기대감으로 보내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으로 보냈거든요. 하나님 왜 저를 싫어하세요?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세요? 라는 약간 불평 섞인 기도 좀 하소연을 했었는데 그런 마음의 준비들을 조금 더 하나님 저희가 어떤 새로운 길을 주시려고 이렇게 또 새로운 길을 향해서 혹은 그건 저의 계획했던 것들을 막으십니까? 라는 그런 반문. 하지만 하나님의 향한 기대를 가지고 간다면 저보다는 좀 더 20대 기간을 풍성하고 시행처가 분명히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관계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되게 소중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 문을 막으십니까가 아니라 네. 어떤 세기를 열어주십니까? 이런 기대감을 갖는다는 네.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2주간에 걸쳐서 송유창 대표님을 모시고 그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자, 이제 꿈꾸는 여행자가 선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름으로 짓는 삼행시 선물인데요. 대표님께서 자신의 이름에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송이꿀의 달콤한 지혜와 유, 유능한 개척자 정신으로 창. 창조적 기업을 성취하리. 감사합니다. 그런데 네. 성경에 송이꿀이라는 단어가 한 번 들어갑니다. 잠언에. 네네, 네. 잘 아시네요. 잠언 24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이 단 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송이꿀 같이 달콤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삼행시를 지어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삼행시는 액자에 넣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아주 우리 귀한 여행 손님을 모시고 행복한 여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CTS 라디오 조이 꿈꾸는 여행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제작의 이동희, 진행의 여행지기 최종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여행하세요.